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들어서 외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도 오기는 오시는데 선진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문제랄지 비용이랄지 아니면 이런 술기의 발달 속도 같은 게 한국보다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크고요. 이제 후진국에 뭔가 건설 현장에 나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단의 어떤 지사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진국에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한국에 오실 때 굉장히 짧게 오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2주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이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에 계신 분들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왔어요. 2달 뒤에 출국인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타 치과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치아인데 여기 이제 여드름이 났죠. 여드름. 잇몸 여드름이 났는데 여기에 커다란 쇳덩이 캐스트 포스트라고 해서 맞춤 기둥 치아의 상부에 뭔가 충치가 너무 심각하게 있을 경우에는 이 맞춤형 기둥을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기둥 제거가 안 되니까 재치료가 안 되니까 발치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진단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신경 치료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팔로우는 못하지만 한 달 정도 안에 크라운까지 충분히 완성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치료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뜯어봤더니 이 맞춤형 기둥이 있죠. 기둥. 어떻게 보면 기둥 제거의 최고 난이도예요. 최고 난이도. 캐스트 포스트 제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인데 제거가 가능하죠.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제거를 해봐가지고 이제 기둥 제거했어요. 제거가 안 되니까 재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죠.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염증이 생기고 세균 유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거를 좀 깨끗이 하고 치아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살려드리기 위해서 재치료를 하기 위해서 바닥 정리를 하는 중간에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그래 금관계 발견이 된 거죠. 이 앞쪽은 괜찮았는데 뒤쪽에서. 그래서 금이 발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발치를 하기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발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2달 이내에 발치 임플란트 보철까지 완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는 심고만 나가시고 발치 즉시 식립을 권유드리고 심고 나가시고 다음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 보철을 하시죠 라고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을 한 거예요. 이 환자분 이 뒤쪽 뿌리만 염증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펄케이션 부위의 뼈가 괜찮단 말이에요. 골질도 딱딱한 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충분히 고정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3D로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거죠. 이미 크랙이 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뼈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septalbone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아를 다 갈라서 뽑는 거예요. 쪼개서 이 뿌리를 뽑아야지 통으로 뽑다가 중간에 있는 뼈가 같이 딸려서 나온다. septalbone이 딸려서 나온다. 그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septalbone는 그대로 보존을 한 거죠. septalbone을 보존하면서 뿌리를 분리해서 했고 여기에 이제 염증을 다 모두 제거를 하는 게 순서예요. 치아 발치, 그 다음 염증 제거 이게 순서고 그 다음에 중간에 septalbone에 정확하게 구멍을 만들어서 드릴링을 해서 정확하게 식립할 위치에 구멍을 만들고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내버려둬도 뼈가 생기겠지만 뼈가 조금이라도 더 잘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뼈 이식을 해주고 위에를 멤브레인으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를 커튼 같은 막을 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써서 이 안쪽에 뼈 이식해 놓은 재료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잇몸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타고 새로운 잇몸들이 잘 생성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꿰매 놓은 거죠. 수척까지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밥을 제거하고 출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플란트 나중에 보철물 할 그 중간 부위에 잘 들어갔고 여기에 뼈 이식을 했고
실밥 뽑을 때 보면은 이 부위가 살짝 벌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문지르는 것만 피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한 달만 지나도 잇몸은 치유가 될 거고, 보통 이제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 연결하는 게 이제 두세 달 되는 시점에 연결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괜히 딜리버리를 했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환자분 다음번에 오셨을 때 여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1년 넘어서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철물로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재신경 치료나 크라운 술식은 한 달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되도록 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하고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면 다음번 귀국했을 때 나머지 보철을 하면 충분히 치과 치료가 이게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이 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해외에서 치료받기보다는 국내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환자분들의 고민이 치과 치료를 받기에는 내가 1년에 몇 번 안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올 때 한 달밖에 거주 안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내에 들어오시면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맞춰가지고 치과 약속을 잡아야죠. 약속을 잡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거를 몇 번에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거는 치과 의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는데 무슨 치과 치료를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병원을 가지 마시고 환자분의 상황을 다 듣고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병원을 찾아가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 저희 병원에서는 심지어 치아 교정 치료도 인비절라인을 통해서 해외에 계시지만 국내에서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에는 교정 치료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치료받기가 힘들었는데 인비절라인 때문에 상당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국내에 계셔도 식립을 하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해지면서 2번만 오더라도 임플란트가 국내에서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병원에 가시면 국내에 2번만 들어오시면 임플란트 완성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정도 인비주얼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 후 치료 경과를 봐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제 경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에서 잘 지내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그 경과 관찰을 꾸준히 하시면 된다. 이런 일반 진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번에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는데 임플란트를 국내에서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망할 염려가 없는 치과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2-3개월 있다가 위에 보철물을 올리는데, 그 환자분이 뿌리 쪽에 식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오시든 2년 뒤에 오시든 3년 뒤에 오시든 상관없어요. 늦게 오실수록 뼈의 유착은 더 잘 돼 있을 거고, 그 윗부분을 그때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3년 후에 왔는데 뿌리는 그 병원에서 심었는데 그 치과가 없어져 버렸다. 이건 완전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기약이 없지만 언젠간 또 들어오시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